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정말 참 우리가 오랫동안 견뎠고 버텼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그리고 우리 차영주 수장님의 인생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큰 질병 아닐까요? 가장 질병은 그 주식을 한번 깡통 찼을 때 먹었던 마음의 질병 이런 건데 네. 그렇죠.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뭐 할 수 없죠. 외생적인 변수로 보면 정말 전대미문의 사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과거 역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제약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세계사를 바꾼 그런 병들이 좀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 코로나도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사망자는 뭐 그때는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을 막아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이제 중국이 이제 사망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중파 뉴스를 봤는데 폭스콘 공장에 거의 이제 기숙사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파트를 지어놓은 단지인데 그 바닥에 사람 키가 넘을 정도로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폭스콘 공장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뛰쳐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스콘 공장에서 그 나간 사람들 물건을 그냥 바닥에다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찾으러 온 사람이 차 키도 못 찾고 돈도 못 찾고 그러니까 그 더 이상 너 이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콘 공장이 지금 마비가 됐다라는 게 일단 뛰쳐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그냥 물건을 다 바닥에다 버리고 쓰레기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영향은 지금 중국의 셧다운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겠는가 좀 말씀드리겠고 지수 잠깐 말씀드리면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좀 조정이 됐고 저는 오늘 내일이 좀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많이는 안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수가 일단 2,500, 700, 그다음에 750 찍고 내려오다가 지금 양지수 다 이동평균선들이 좀 걸리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길게는 모레까지 이동평균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여부도 하나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가 선정한 두 가지 리포트 어떤 것일지 첫 번째 LG화학부터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사이클과 무관한 지속 가능한 성장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침 오늘 또 미국 헤네시주의 30달러 투자 양극재? 30달러가 뭡니까 이게? 30억 달러죠? 그렇죠. 예, 예. 이 뉴스는 이거 뭡니까? 30억 달러 투자 양극재 공장. 그걸 해석해서 읽으셔야지 30달러라고 그대로 읽으시는 분은 또 아니 이런 기사를 누가 이렇게 작성을 했을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이 소식 때문에 장중에 5.72% 급등하다가 그래요,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나온 뉴스 그리고 이 리포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리포트에 보면은 기존에 부여했던 첨단 소재 부분의 할인율이 제거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할인율이 왜 있었으며 왜 제거된 겁니까? 예, 일단 리포트 살펴보고 뒤에 가서 리포트에 나온 얘기랑 더해서 오늘 나온 뉴스까지 같이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할인율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저희가 한 두 차례 정도 다뤘었어요. 그 처음에 우리가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LG화학을 다루면서 첨단 소재 사업부를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첨단 소재 사업부에 대해서 멀티플을 조금 하향을 잡았었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잡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성 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분은 조금 의구심을 나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첨단 소재, 이게 이 첨단 소재 사업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다른 쪽들을 보게 된다면 이 첨단 소재 사업부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는 양극재라든지 2차전지 이제 소재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 비중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죠. 2021년 이쪽에 대한 매출이 한 31%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전지 소재 쪽의 매출이 거의 70%까지 확대돼서 이제는 거의 뭐 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
중국 법인들의 경쟁사 같은 영업이익률이 한 8에서 9%인데 지금 LG화학은 20% 이상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2024년에 구미 공장에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신설이 되는데 이쪽도 현재 지금 밸류 체인을 보게 된다면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멀티플을 좀 줘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첨단 소재 부분 매출액 내 전지 소재의 비중이 좀 낮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이 할인율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 그럼 이게 앞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NH투자증권에서는 일단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상향한 것 같거든요. 차윤 소장님은 이를 통해서 캐시카우로 추후에 이 회사의 몸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그동안 가졌던 LG화학에 대한 뷰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일경제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1년 상반기 때는 저는 LG화학을 부르짖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물적 분할한 이후부터는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100만 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한번 반등 줄 때 외국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LG화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기 시작한 게 첨단 소재 사업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저는 LG엔솔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매수 추천을 드린 기억이 없고요. 2000 소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LG화학도 그 일환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LG화학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면 지금은 석유화학 업체예요. 근데 이제 첨단 소재가 커진다라는 거죠. 매출액 같은 경우 63조. 이거는 석유화학 플러스 첨단 소재 다 플러스입니다. 영업이익은 4.3조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4조 중에 첨단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대략 1조 정도 달성할 것으로 1조 정도 달성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정작 이게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64조 매출에 4조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건데 이 중에서 1조 정도를 첨단 소재 쪽에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영업이익 중에 4분의 1을 첨단 소재에서 한다라고 본다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양극재 생산에 대한 것들 캐파를 확대시키고 2025년 가동 목표로 북미 지역의 증설도 계획 중 이렇게 한 자리 나왔는데 이게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이제 테네시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거의 확정된 MOU 같고요. 내년부터 생산해서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네시주를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다른 어떤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공장하고 주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테네시주를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제가 미국의 어떤 그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딱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 GM이라든지 있는 그 벨트가 있잖아요. 자동차 화학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현재 멕시코에도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북쪽에 있는 그 디트로이트 시티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시티 딱 중간에 테네시주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보면 서울에 공장이 있고 부산에 공장이 있는데 대전 정도 위치예요. 그러면 물류가 어떻죠? 굉장히 원활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저 디트로이트 쪽으로 붙었으면 멕시코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고요. 남쪽으로 왔으면 디트로이트가 멀죠. 근데 지금 적정하게 딱 중앙에 위치한 테네시주를 선택했다라는 거 보면 전반적인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를 다 아우르겠다라는 욕심이 저는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우리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디트로이트 시티, 그다음에 멕시코에 있는 소위 말하는 미국에 들어가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딱 중앙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화학에 오늘 나온 이슈까지 살짝 더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쭉 봤을 때 저는 사이클과 무관한 지속 가능한 성장성이라는 게 좀 눈에 띄었거든요. 사실 경기 사이클을 안 타는 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저작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됐던 시기고 네. 2023년에는 경기 둔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멈춘다라는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경기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죠. 네카오 같은 경우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주 이런 것들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뚫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몇 가지 트리거를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는 무조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거는 경기와 무관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미국이 IRA 법에 따라서 막대한 투자를 하니까 이것도 경기랑 무관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당장 어떤 기업이 이익을 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미시적인 포커스보다는 네. 야, 경기가 둔화되는데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LG화학이 좋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통해서 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3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전반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된다라면 2021년, 2022년, 2023년이에요. 자, 전반적인 매출이 63조인데 63조 매출액 중에서 석유화학이 22조를 나타내고 에너지 솔루션이 37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빼고 보죠. 왜냐하면 독립된 회사니까. 석유화학 매출이 22조인데 첨단 소재 매출이 얼마죠? 10조예요. 절반을 첨단 소재가 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얼마였다? 5천억밖에 안, 아까 그 5조 정도밖에 못했던 것을 지금은 10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2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영업이익률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영업이익 밑에 YOY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같은 경우 올해 70% 역성장하고요. 내년에 또 30% 역성장합니다. LG엔솔 같은 경우 올해 100% 성장했다가 내년에 61% 성장해요. 그렇지만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올해 400%가 증가했고 그 기저효과 때문에 6% 정도 감소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높죠. 특히 밑에 이제 영업이익률로 보게 된다면 석유화학의 영업이익률은 내년에 몇 프로? 3.9%. LG엔솔의 영업이익률은 6.9%. 맨 마지막 단에. 첨단 소재 영업이익률 몇 프로? 10%.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LG화학을 바라볼 때 물론 이제 경기 사이클 타는 거는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은 경기 사이클을 타겠지만 플러스 경기가 올라올 때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가 부과가 된다면 LG화학 주가는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첨단 소재 사업부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증권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믿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리포트를 확인해 봤고요. 사이클과 무관한 지속 가능한 성장성 NH투자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차영수 수장의 한 줄 평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야기해서 첨단 소재 부분을 굉장히 높게 그렇죠. 점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롯데 관광개발 리포트를 들여다볼게요.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중이다라면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요. 좀 크게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예, 제가 좀 시간이 짧으니까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드랍액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에다가 이제 카지노, 호텔과 카지노를 만들고 그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부분들인데 이제 좀 살아나는데 드랍액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데 홀드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팅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돈을 좀 많이 따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3분기에 이제 우리가 CB를 재발행하면서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약 96억에 그 차손이 좀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의 그 해외 직항 노선이 12월부터 생깁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와 태국 노선은 열려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이제 일본 노선이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이 생기고 그다음에 대만, 홍콩 노선이 이제 생길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건데 상당히 여기서 재밌는 게 11월부터 홍콩 VIP 대상으로 전세기를 지금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기가 이제 5박 6일짜리 첫 번째 비행기가 왔는데 지난달에 평균 이제 그 롯데관광개발에 오신 외국인들 카지노 분들이 한 달 내내 이제 그 돈을 쓴 게 한 500억 정도 드랍을 했대요. 근데 비행기 한 대 와가지고 5박 6일 동안 얼마 썼냐면 400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그 카지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네. 저희 여러분들도 카지노 가시면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재미삼아 쓰시지만 이분들은 단위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커나갈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 표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이 페이지 표 2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든지 호텔, 카지노, 리테일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카지노와 커지는 부분, 그러니까 표 1입니다. 위쪽에 있는 표 1을 좀 그림이 1이 아니고요.
표 1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부분과 카지노 부분들이 매출이 이제 그 2021년부터 잡히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호텔 부분들이 조금 실적을 견인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19년, 20년, 21년이 보일 겁니다. 근데 2021년부터 호텔과 카지노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이제 개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오른쪽에 가보면 2022년 4분기를 놓고 볼 때 호텔은 어느 정도 정상화돼 있어요. 지금 여기 중문당지 제일 밑에 있는 호텔이 이제 롯데관광개발 호텔인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카지노가 분기 단위로 성장을 하죠. 이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롯데관광개발의 이제 추후 카지노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지노 부분에서 얼마만큼 살아나느냐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금액과는 좀 차원이 다른 금액을 이 VIP들은 쓰고 갑니다. 네. 이 롯데관광개발의 리포트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중이라는 리포트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고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결국 카지노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파라다이스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네. 매출이 2배 늘었다. 한 달 사이에 7, 8월 사이에 그런 것처럼 롯데관광개발도 그런 부분들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로 돈을 나르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하나증권의 리포트로 공부해봤고요. 지금까지 차영수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